이 두 사람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야 끝난다. 2017년 11월 자금성 세계가 주목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럴 때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진핑은 황급히 손을 빼며 차렷 자세를 취했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궁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면을 보는 관상가에 있었습니다. 주성하고는 그 짧은 순간에서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읽어냈다고 합니다. 금영이 토영을 완전히 누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신뢰가 아니다.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전쟁이다. 그가 남긴이 한 마디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얼굴에 이미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관상으로 본 세계의 대결,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성하는 누구인가? 그는 30년 넘게 동양 관상학을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고 당락을 예측했고 기업인의 얼굴에서 흥망, 성세를 읽어냈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 불편했지만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야 끝난다. 왜 그는 그렇게 단언했을까요? 그 답은 오행의 원리에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은 5가지 형으로 나뉘다.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이 5개의 형은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합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습니다.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금은 목을 자르고 토는 수를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극의 원리입니다. 주성하는 트럼프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금형이다. 사각형의 단단한 턱, 날카로운 눈빛, 강인한 이마. 이 사람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반드시 이기고 꺾고 눌러야 직성이 풀린다. 금명의 사람들은 승부사입니다. 타협을 모르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것을 천성으로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평생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은 이유,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된 이유, 모두 그의 얼굴에 새겨진 금형의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주성화는 시진핑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형적인 토형이다. 둥근 얼굴, 두툼한 턱, 넓은 관골을. 이 사람은 진리를 챙기는 사람이다. 백성을 먹여 살리고 불을 쌓는 것이 그의 명분이다. 토형의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땅처럼 넓고 묵직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명분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키운 것, 1대1를 추진한 것 모두 토형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금형과 토형의 관계. 오행에서 금은 토를 생성하지만 동시에 토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 토를 파고들면 토는 무너지고 맙니다. 주성하는 말합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후자다. 17년 자금성에서의 그 장면, 시진핑이 주머니에서 손을 뺀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관상학에서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궁전에서 손님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한 시진핑, 그것은 이미 내면의 굴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성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트럼프의 입이 문제다. 덩치에 비해 너무 작고 입술색이 검다. 이것은 만년의 건강과 평판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관상학에서 입은 말년을 관장합니다. 입이 작으면 만년에 고립될 수 있고 입술색이 어두우면 심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평생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말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발목이었습니다. 주성환은 과거 트럼프가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발목이 약하고 꺾여 있다. 이것은 신장과 방광, 생식기, 계통이 약하다는 뜻이다. 승부사의 기질이 강할수록 몸은 더 빨리 무너진다. 트럼프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몸을 갉아먹는 강함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 집념이 결국 그의 몸을 소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시진핑은 어땠을까요? 주성환은 최근 시진핑의 모습에서 더욱 불길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다. 관상학에서 걸음걸이는 뇌 기능과 신체 밸런스를 보여준다. 이것은 큰 문제다. 2013년 이후 시진핑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경직되고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긴장이 몸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주성환은 분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처져 삼각눈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심이 깊어진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삼각눈은 관상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날카로운 눈빛이 권위를 드러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면 그 날카로움이 도구로 변합니다. 주변을 의심하고 고립되며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주성환은 시진핑의 볼과 턱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하관이 무너지고 있다. 몰살과 턱 주변이 처지고 힘이 빠지고 있다. 권력을 유지할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관상에서 하관은 오십시오. 이후에 운을 관장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좋은 관상이라도 하관이 무너지면 만년의 권력을 잃고 외로워집니다. 시진핑의 얼굴은 바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주성환은 단언합니다. 금형이 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오행의 원리에서 금은 토를 생성하지만 동시에 파괴합니다. 금이 토 위에 군림하면 토는 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굴복시키고 마침내 중국의 경제와 권위를 흔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성환은 덧붙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도 무사하지 않다. 그는 이기지만 대가를 치른다. 트럼프의 작은 입과 검은 입술, 약한 발목이 모든 것은 그가 승리의 대가로 건강과 평판을 이룰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시진핑을 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인간 관찰의 지혜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얼굴에 새겨지고 그 얼굴은 다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두 사람의 대결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금융과 토형, 승부욕과 실리, 공격과 방어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미 두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주성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전환점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금명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승부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 승부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주성환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을 보면서 한국의 관상가들이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산이 무너지면 바다는 길을 잃는다. 중국을 산에. 한국을 바다에 비유하는 이 말은 오래된 동양의 지혜입니다. 거대한 산이 흔들리면 그 옆에 작은 바다는 큰 파도를 맞습니다. 시진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한국에 직접 몰려옵니다. 독수리가 용을 눌렀을 때 작은 바다는 선택해야 한다. 산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 날개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주성화의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압박할 때 한국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안보적 요구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주성화가 한국 지도자의 관상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곧 나타날 지도자는 금형도 토형도 아닌 제3의 형이다. 그는 산과 바다 사이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3의 형이란 무엇일까요? 주성화는 설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무대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순간 동북아의 균형이 다시 잡힐 것이다. 예언은 항상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주성화의 말처럼 트럼프가 시진핑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중국의 경제 패권이 흔들립니다. 1대1로는 중단되고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입니다. 토형의 시진핑이 쌓아 올린 바의 제국이 금명의 트럼프에 의해 체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일극체제가 부활합니다. 냉전 이후 잠시 흔들렸던 미국의 백원이 다시 확고해집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꺾음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완성합니다. 셋째,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은 이제 명확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성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두 사람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사각턱과 강한 임하는 승리를 암시하고 시진핑의 처진 눈꺼풀과 무너지는 하관는 패배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관상학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변상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과 늙었을 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사람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성하는 말합니다. 시진핑이 지금이라도 자세를 낮추고 실리를 취한다면 완전한 몰락은 피할 수 있다. 토형의 본능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버틴다면 트럼프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삼각눈이 된 그는 이미 판단력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맞설 것이고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트럼프는 어떨까요? 그 역시 변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성하는 말합니다. 트럼프가 승리 후에 자만하지 않고 몸을 돌본다면 말년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명의 본능대로 끝까지 싸운다면 그는 이기지만 쓰러질 것이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두 사람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주성하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을 보는 이유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기 위함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 양상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성화가 말하는 관상의 역설입니다. 2017년 자금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형과 시진핑의 토형, 금미토를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주성화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시진핑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의 질서가 다시 쓰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고합니다. 승리야. 트럼프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명의 저주는 결코 이기는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얻지만 결국 혼자 남을 것이다. 관상에게서 그 명의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꺾은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고독한 말년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 거인의 대결, 두 나라의 충돌, 두 운명의 교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얼굴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추승하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양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얼굴에 새겨지고 그 얼굴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트럼프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와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제3회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혼자 남았을 때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주성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얼굴을 보라.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 관상은 과학입니다. 통계이고 관찰이고 경험입니다. 추승하가 30년 동안 쌓은 지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에서 그는 성부사의 집념을 보았습니다. 시진핑의 얼굴에서 그는 권력자의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이 만났을 때 그런 결말을 예견했습니다. 금명은 토형을 이깁니다. 이것은 오행의 원리이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는 무엇일까요? 주성하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기는 자는 외롭고 지는 자는 사라진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다. 한국에게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암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자금성의 그 장면, 시진핑이 주머니에서 손을 뺀 그 순간부터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밀어붙였고 시진핑은 후퇴했습니다. 기술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했고 중국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전에서 트럼프는 동맹을 결집했고 시진핑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이 관상에 쓰여 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트럼프는 토형의 시진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주성하는 2026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해에 결정적 순간이 온다. 트럼프가 마지막 공격을 가하고 시진핑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2016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만 문제일까요? 경제 붕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건일까요? 주성하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얼굴을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다. 눈 있는 자는 보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운명의 충돌이고 두 체제의 대결이며 두 미래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우는 동안 한국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주성하가 말한 제3형, 그것은 어쩌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명도 아니고 토형도 아닌 전혀 새로운 형,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동북아의 운명이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환상은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시진핑이 무너질 가능성,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성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과거를 보여주고 선택은 미래를 만든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얼굴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다. 그의 말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강한 금형도, 아무리 무거운 토형도 결국은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환상은 숙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이길 것입니다. 시진핑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패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승리한. 트럼프는 과연 현명한 승자가 될까요? 무너진 시진핑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전환기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추승화의 예언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는 방향을 가리켰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2017년 자금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형과 토형의 마지막 대결, 그 결말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추승화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관상은 말합니다. 얼굴을 보라. 트럼프의 강한 턱을 보라. 시진핑의 처진 눈꺼풀을 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라. 우리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승자의 얼굴인가? 패자의 얼굴인가? 아니면 제3의 얼굴인가? 주성화는 관상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읽고 역사의 흐름을 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에서 그가 본 그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고 권력의 본질이며 역사의 반복입니다. 금형은 이기고 토형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오행의 원리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주성화는 알고 있습니다. 금령이 이긴 후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금형은 끝없이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꺾고 후 그는 누구를 향할까요? 유럽일까요? 중동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까요? 금명의 본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성화는 한국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이긴 후가 더 중요하다. 그때 한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금명의 날개 아래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승자에게도 위험이 있고 패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성화가 본 트럼프와 시진핑의 운명, 그것은 이미 두 사람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명의 트럼프는 승리할 것입니다. 토형의 시진핑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얼굴에 쓰인 운명을 읽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성화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어떤 형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관상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2017년 자금성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이 끝날 때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관상과 주성화의 예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금명과 토형의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